자, 반갑습니다. 예. 처음 뵙고요. 요번에 이제 공신우리 학원에서 헌법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뭐, 공부하시는데 힘드실 텐데,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4, 5개월. 비슷해? 6개월? 뭐, 그러면 이렇게 한번, 기본서기 한번 1회독 정도 하셨어요? 그러면 훨씬 더 이렇게 수업하시기가 수월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경찰 시험 과목이 3과목인데, 실질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시는 과목은 아무래도 배점이 높은 과목이 이제 뭐 형사법 위주로 먼저 좀 하시잖아요. 그리고 헌법은 이제 점수가 좀 낮으니까. 근데 이제 사실상 가리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헌법이 기존의 다른 법에 비해서 그 범위가 엄청 넓은 걸 알고 계시죠? 네, 방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수는 낮지만 내용은 되게 방대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럼 점수는 낮은데 내가 어떤 걸 핵심으로 공부를 해야지 단기간 내에 1년 내에 이게 붙느냐. 뭐 초딩처럼 형사법이 점수가 높으니까 헌법은 공부량이 반 정도만 되면 아니겠냐. 그래서 스케줄을 그렇게 짜셔서 혹시나 공부를 하신다면 문제가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인강을 들어보시면 헌법 기본 강의 수가 적지 않죠? 몇 강 정도 돼요? 제가 따져보니까 뭐 90강짜리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형사법도 보면 뭐 그 정도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점수가 배점이 반밖에 안 된다고 강의 수가 뭐 반이 된다든가 이런 맥락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강의 수를 그렇게 많이 일부러 잡진 않겠죠? 그 얘기는 뭐죠? 가르칠 건 많다는 얘기예요. 양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험생 입장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나에게 주어진 물리적인 시간은 한정적인데,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부하면서도. 그래도 헌법은 점수가 좀 적은데, 내가 이 정도 투자를 해야 돼? 막 이런 내적인 딜레마, 막 갈등도 생기죠? 그리고 좀 이렇게 뒷전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배점은 낮고요. 그리고 헌법이 기존에 다른 직렬에도 있었어요. 그렇죠? 혹시 뭐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어디예요? 공무원에 있죠. 네, 공무원 하면 일반적으로 국가직, 지방직 7급에 다 있죠. 그 다음에 국회직, 뭐 8급, 뭐 또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되게 낯선 거 많아요. 뭐 국회 속기직도 있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와 이제 관련되는 거, 사법 쪽은 이제 법원직이죠. 역사와 전통을 잘 아는 법원직. 그 다음에 이제 과연 이런 문제도 풀어야 돼? 사시, 뭐 변호사 시험. 사시가 2017년까지 유지됐었죠. 근데 변호사 시험은 12년부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공부해오셨던 분들이 계시니까. 근데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셔요. 아니, 변호사 시험 2012년 문제가 있는데 사시는 왜 17년께 있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사시 그 전에 끝난 거 아니냐? 그거 이제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면 나는 기출도 도대체 뭐 내가 사시 문제까지 좀 풀어봐야 돼? 뭐 이런 막 딜레마도 보고.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프린트 굉장히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책을 딱 첫 수업 때부터 하면 좋은데 제가 이제 헌법 강의를 2012-13년도 노량진 남부 행정고시에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알죠? 좀 외람되지만 헌법 강의는 이렇게 수요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뭐 7급 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특수적인 거다 보니까 사실상 이렇게 강의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잠시 놓고 제가 이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대학 시험 쪽으로 강의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경찰에 헌법이 들어오면서 옛날 거 다시 한번. 그래서 과거 교재를 보면 이제 지금하고 안 맞아요. 특히 우리 헌법은 유기체죠. 생명체입니다. 사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판례도 특히 올해 시험 2번 다 보셨죠? 난이도가 어때요? 체감 난이도가 뭐 그냥 객관적으로 말하기를 쉽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뭐 특히 이번엔 뭐 최신 판례 비중이 컸다.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리고 헌법 판례는 특히 이 헌법 쪽 판례는 다른 여러분이 보시는 다른 형사법이나 이런 쪽의 판례보다는 훨씬 더 많아요. 많고 뭐 이 순간도 계속 파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줄여드려야 되고 추려드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 교재 혁신을 막 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개비를 하고 바꾸고 내용 수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최대한 다음 주까지는 나오게 하려고 하는데 조금 더 늦어지면은 한 다음 주까지만 좀 프린트 수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오는 교재가 뭐 완성도가 뭐 너무 높다 뭐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제 양심껏 최대한 좀 퀄리티를 높이려고 그래서 기존의 어떤 책들을 쭉 봐왔지만 좀 그런 것보다 수험생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방대한 양을 좀 임팩트 있게 또 해야 될 것들 좀 추려내면서 할 수 있게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송구스럽지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경찰 헌법 그러니까 배점이 이제 낮고, 그렇죠? 양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액기 있게 좀 하느냐. 그래서 저는 뭐 기본 강의를 막 90강 이렇게 할 마음이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우선은 교재 같은 경우도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이제 7급 헌법이라든가 뭐 고등고시라든가 가끔가다 온라인 강의 하시는 분들이 지금 헌법 강의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7급이나 고등 강의를 하셨던 분들이 하세요. 근데 그분들 교재들을 보면 그 교재를 그냥 경찰 교재라고 갖다 쓰시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교수님은 너무 경찰 분석을 안 하고 하시다 보니까 진짜 내용이 너무 많아요. 속된 말로 아니 경찰에서 이 정도까지를 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막 하세요 그냥. 그럼 여러분은 잘 모르니까 뭐 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건 좀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건 좀 그러니까 이 교재 너무 방대해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추려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되게 책 보면 기존 뭐 온라인 강의 보면 뭐 기본서도 2-3권씩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줄였어요. 문제집도 따로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우선은 가장 효과적인 공부는 개념 수업을 하고 바로 관련 기출도 같이 좀 풀어보면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기본서지만 문제도 굉장히 많이 실어놨어요. 그래서 한 권인데 한 700페이지는 됩니다. 그래도 압축이 됐죠. 굉장히. 그리고 최대한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사이드에 많은 기출 내용들을 바로 연결해서 심어놨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여러분 공부하시기에는 좋을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용어들이 쉽진 않잖아요. 우리가 헌법은 되게 추상적인 법과목이다 보니 절대 용어가 쉽지 않습니다. 또 판례도 그런 것들을 근거해서 보니 여러분이 막 그런 걸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수업에서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자, 아무튼 그래서 교재는 굉장히 핵심적인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할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실 것 같고. 네. 그래서 우선 이 기본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교재에 헌법책 가지고 계시는 보면 판례를 많이 심어놓은 책이 있어요. 그 책 좋은 책일까요? 안 좋은 책일까요? 판례를 엄청 심어놨어요. 막 판례가 많잖아요. 그렇죠? 나쁜 책은 아니죠. 좋은 책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여기다가 판례를 막 심을까? 어마무시하게? 막 책 분량 막. 근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런 거잖아요. 판례를 많이 보면 좋긴 해요. 많이 봐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근데 중요한 건 정작 뭐예요? 판례를 다 외울 거예요? 못 외우죠. 그럼 판례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기출 중심의 판례를 먼저 심어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출 중심의 판례 중에서도 또 난이도 높은 거, 여기 출제 빈도 높은 것들 위주로만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판례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 먼저 뭘 잡아야 돼요? 몸통을 잡아야죠. 그게 잡힌 다음에 판례를 보면 판례 해석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막 그냥 주구장창 막 판례만 계속 읽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판례를 해석하는 어떤 자기만의 능력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죄다 여러분 그냥 그런 거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판례가 이런 헌법적 조문에 근거했을 때 위헌성이 있어. 그러면 이거는 내가 판단한 게 아니죠. 난 이게 위헌성이 있어 보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그냥 읽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보면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판례는 따로, 판례집을 따로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프린트로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보는 건 맞지만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얘를 먼저 좀 엑기스 있게 잘 잡고 판례를 추가적으로 해서 봐야지 어느 정도 내가 단련이 돼서 판례를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뭐 판례 부분은 이게 그것도 적진 않습니다.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도.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었어요. 제가 제일 고민이 이거였어요, 이거. 어디까지? 어느 문제까지? 뭘 해봐야 돼? 근데 생각해보면, 고등고시 문제가, 그 정도는 안 나와. 근데 그 정도는 안 나와라는 게 뭘까 싶은 거예요. 어느 정도 레벨이냐. 그런데 제가 이번에 경찰 1, 2차 문제를 쭉 봐도 있잖아요. 아니, 이게 고등고시 문제와 다를 게 뭐가 있어? 라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은 게 많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경찰에서 낼 법한 문제들은 분명히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풀어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딩처럼 무슨 고등고시 수준은 우리는 안 나와 이런 식의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거 있어요. 그 안에 어떤 항목, 여러 가지 항목이 있죠. 항목 중에 우리가 굳이 다루지 말아야 될 것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에서 보지 말아야 될 것. 오늘 해야 될 헌법과는 고등고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한테는 별로 안 중요해요. 우리는 헌법관이 왜 중요해요? 바로 뒤에 나오는 헌법 제정 개정을 할 때 그 헌법관의 입장에서 제정 개정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보는 거지 헌법관 자체를 막 뽀개고 파는 거는 무식한 거예요. 그리고 1, 2차 때 안 나왔죠.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분명히 빼야 될 건 맞죠. 그 속에서 이제 추려내야 될 것들을 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이 부분은 아직은 기출 문제집을 따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고민해서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아마 굉장히 많이 시간 단축적으로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선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어떤 교재에 대한 얘기를 좀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면 헌법은 뭐 발표했죠? 그 범위를 어디까지 줄여줬죠? 보통 우리가 헌법 하면은 헌법 총론, 그리고 기본권 총론, 그 다음에 기본권 강론, 또 하나가 있죠. 뭐죠? 헌법이랑, 경찰 헌법 말고 헌법이라고 하면 또 하나가 통치구조. 그렇죠? 흔히 말하는 입법행정사법부의 조직의 구성, 권한, 뭐 이런 것들이 쫙 언급되어 있는 것들. 근데 얘는 안 들어간다고 하셨죠? 경찰헌법에는 안 들어가고 있죠. 1, 2차를 분석을 해보면 똑같이 했어요. 얘 20, 30% 내겠다. 그럼 20문제니까 많으면 뭐 3문제, 4문제, 뭐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고, 이번에도 한 2, 3문제씩은 나왔던 것 같고, 뭐니 해도 얘가 압권이죠. 당장 내일 시험 보러 간다면 뭐 공부하실 거예요? 얘 보고 가셔야 돼요. 얘 보고. 솔직히 여기는요, 지금 보니까
건방진 얘기 할게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뭐가 나올지 알 것 같아요. 여기 헌법관 이론적인 거 안 낼 것 같아요. 안 내는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 이게 경찰한테 왜 필요해?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쓸데없는 거 있잖아요. 뭐 크게 막 고민 안 해도 될 만한 거. 그러니까 무시해도 될 만한 거는 수업 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잠깐 보고 가긴 할 겁니다. 하지만 중심적으로 여러분 보지 마시고 나중에 이런 것들이 다져진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상 문제 풀이할 때나 좀 보면 되지 막 여기를 지지고 볶고 하는 건 바보인 것 같습니다. 지금 1, 2차를 가지고 그나마 두 번의 시험 가지고 뭘 유추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여러분은 좀 땡큐죠. 먼저 이제 1, 2차를 보셨던 분들이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니까 무시하진 않지만 그래도 힘을 줄 곳은 아니죠. 근데 당장 다음 주에 시험이다 보면 얘 보고 가야죠. 얘. 솔직히 우리가 판례 싸움은 이쪽이죠. 판례 싸움은 이쪽입니다. 이쪽. 자, 그럼 판례 공부를 잠깐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판례 공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판례 공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보통 개념부하고 관련 판례 보세요? 아, 그냥 판례 위주로 외워요. 그러니까 외운다는 게 도시는 어떤 걸 외우시는 거예요? 판례를. 그 주요 포인트랑 네. 결말 이게 어떻게 하세요? 판례 외우는 것 같아요. 그냥 전체를. 단어 찍고 막 이러면. 아, 단어 찍고. 그러니까 이 판례의 핵심 요지가 뭔지. 그렇죠? 그렇죠?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따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계시나요? 이렇게 뭐 판례만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헌법 판례의 특징이 있죠. 뭐 있죠? 크게 위헌성이 있는 헌법 판례. 또 그다음에 합헌, 그렇죠? 합헌 결정 예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따로 뭐 이렇게 구분을 굳이 하지 않고 막 보셨을 것 같아요. 막 그렇죠? 예, 보실 것 같아요. 근데요, 굉장히 헌법 판례가 많잖아요, 그렇죠? 굳이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굳이 드리자면, 그래도 여기도 좀 이렇게 좀 시간적인 것들을 고려했을 때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좀 보면, 제가 이제 그 내용 정리해 드릴 건데, 사실상 이런 거예요. 자, 보통 우리는 문제 유형이 뭐죠?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죠. 옳지 않은 것. 그러니까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옳지 않은지를 찾아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헌법 판례 중에 위헌성이 있는 헌법 판례인데 합헌적으로 해석한 것들이 오답인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어요.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할 몫은 압니다만 주로 판례를 정리하실 때 우선순위는 당연히 기출에 대한 것들은 뭐 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좀 보실 게 요겁니다. 위헌성 있는 판례. 위헌성. 그러니까 위헌성 있는 판례들을 쫙 먼저 정리를 해 놓는 겁니다. 선생님 저것도 많잖아요. 많이 있지만 저걸 정리하는 정도가 그렇게 막 무대뿐은 아닙니다. 그걸 나중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 보세요. 굳이 얘네들을 다 못 보더라도 어떤 요쪽만 확신이 있으면 어떤 자신감이 생기게 됐습니까? 쉽게 말하면 나머지는 다 뭐야? 합헌리로 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안 봐도 합헌리로 보고 그냥 판단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택지에 내가 분명히 위헌성으로 판단된 것들이 위헌이라고 하는 건 답이겠지만 근데 내가 위헌성으로 안 봤던 것들이 위헌이라고 하는 것들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걸 노력을 해야 돼? 이 두 가지의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야 최단기간에 시간적으로 압축적으로 우리는 판례 공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식하게 죄도 막 주어지는 대로 막 보는 것들이 과연 수험생 입장에서는 올바른 공부 방법인가 싶은 거죠. 이런 다음에 이제 합헌 판례 중에서도 중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헌법재판관들도 막 극명하게 갈리는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되게 다툼이 많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낼만한 것들이죠. 합헌이지만 다툼이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좀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 여러분 하기가 어렵죠. 그런 것들은 제 몫인 거고. 최대한 그런 것들을 줄여서 알려드릴 겁니다. 편하게 공부하시라고. 근데 여러분의 입장에서 만약에 공부를 한다면 방금 얘기했듯이
이렇게 먼저 정리를 좀 그런 식으로 해 가시는 게 훨씬 더 시간을 압축적으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게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뭐니 해도 입니다. 강론. 강론 공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면 압축적으로 강의를 막 기본 강의 지금 뭐 우선 계획은 우리가 4시간이죠. 어제 경찰학 8시간 하셨죠. 근데 이제 경찰은 4시간, 헌법은 4시간입니다. 그럼 4시간에 뭐 몇 주에 이걸 끝내냐 마느냐는 뭐 계획을 잡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그냥 온라인 강의 기준으로 뭐 96타임이면 뭐 어마무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최대한 여러분이, 되게 압축적으로 짧게 했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문제도 같이 좀 녹아낼 거 할 거니까. 그러니까 개념 끝났으니까 기출문제 풀이 뭐 이런 식의 보단 개념 안에 기출문제 충분히 좀 접근해 보고 굳이 막 나중에 기출문제라는 건 이미 섭렵한 것들을 조금 더 반복한다든가 새로운 것들을 좀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완성되는 것들. 뭐 그런 개념으로 해서 좀 진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수업은, 말은, 용어는 편하게, 쉽게 할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먼저 알아들어야 돼요. 그렇죠?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언어적인 것들은 내가 정말로 쉽고 가장 쉬운 표현들을 알고 먼저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바탕으로 언어적인, 문어적인 것들을 좀 어려운 것들을 접근해 가야 이것들이 수용이 되지. 그냥 문맥상에 있는 글 그대로 읽고 이걸 못 알아고 설명하면 여러분 너무 답답하게 돼요. 최대한 수업은 제가 저 나름대로의 스킬을 그렇게 반영을 해서 할 테니까 여러분 듣는 입장에선 좀 그나마 여러분 뭐 깝깝하고 힘들고 하시겠지만 같이 얘기하면서 우리 또 뭐 이 안에서 인원도 별로 안 되니까 여러분 뭐 외람되지만 여러분 뭐 복 받으신 거죠. 왜? 뭐 대중 강의 가서 이렇게 사람 눈치 안 보고서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데가 솔직히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특히 우리 뭐 저는 아닙니다만 여기 오시는 교수님들이 뭐 다 익히 경력이 장난들도 아니시고 다 뭐 오래를 많이 하시고 또 대중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또 여러분 앞에서 직접 해준다라는 건 여러분한테 굉장히 소중한 거고 또 직접 피드백도 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솔직히 여러분 성과를 안 내면 안 돼요. 이분이 기회예요. 이게 이름이 나가지고 막 애들이 막 도움 와보세요. 여기 한 20명만 앉아있어 보면 부담되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최대한 그런 것들을 좀 난 붙을 수밖에 없겠구나. 뭐 이 정도의 서포트면 이거 못 붙으면 나 이상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세요. 그리고 그런 믿음 신뢰는 저는 무리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란 게 내가 너무 잘하고 내가 자신 있는 것들을 하면 기분 좋죠. 즐겁고 막 뭐 조금 뭐 괜찮아 이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의 하나의 또 분야가 여러분 그런 것들. 난 이제 나만 열심히 하면 돼. 뭐 다 서포팅 돼 있어. 그러니네. 좀만 하면 되네. 지치지만 않으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우리 빨리 붙어야죠. 그렇죠? 네. 오늘 근데 뭐 시간적으로 솔직히 뭐 여러분 뭐 하루에 공부량이 보통 순공 뭐 이런 개념을 따지잖아요. 그렇지만 인간인지라 막 뭐 시간이 순공 시간이 막 그렇게 막 10시간 되세요? 순공 10시간이나 되세요? 에이, 막 따져보면 안 될 텐데. 순공 10시간? 쉽지 않은데요. 순공 10시간이 되시면요. 그럼 무조건 붙습니다. 솔직히 순공의 개념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 아무튼 엉덩이 무거운 게 맞아요. 우리는 알다시피 이런 공부는 막 무슨 대가리가 좋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엉덩이 무겁게 반복해서 보면 되는 시험인 거니까 좀 참고 인내하고 경찰 배지가 달고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밥 한 끼 먹으면서 그 과거에 그 어려웠던 걸 곱씹어보면 그게 또 희열이에요, 희열. 저번에 여기 한번 오셨죠? 그 경찰 되신 분. 그분 내시면 어떻겠어요, 기분이? 내가 저 자리에서 딴 놈이 와가지고 저런 소리 하면 이랬는데 내가 와서 지금 그러네? 좀 기분 좋죠.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시면 되는 거예요. 경찰 수험검생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특별히 뭐 잘나고 다른 걸 해가지고 붙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같은 조건이 같은 상황이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지는 의지, 어떤 서포트만 잘 따라온다면 붙는 건
여러분일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요. 저도 마음이 너무 안 내켜서 프린트를 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어쩔 수 없이 좀 프린트로 수업을 할게요. 맨 처음이 이제 헌법 총론부터 아까 얘기했죠. 크게 힘 뺄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요번에 기출 요거 나왔으니까 그 개념만 설명하고 가기는 또 어렵겠죠. 그래서 최대한 다른 유사 과목들의 기출을 분석해 봤을 때 그나마 이 정도는 다루고 넘어가야 될 것들을 빨리 보고 짝짝짝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첫 번째 제목이 벌써 이제 헌법 총론이니까 말 그대로 헌법이 뭐냐? 이거부터 얘기하겠죠. 되게 지루한 거죠. 솔직히 이쪽이 재밌잖아요. 왜? 우리가 요번 판례 공부하면 되게 현실적인 다툼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지루한 게 좀 없어요. 형사법 교수님은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얼마나 생동감 넘치고 스펙타클합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듣다 보면 여러분도 막 공부하다 보면 재밌잖아요. 너무 빠져들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지? 막 이러시는 분도 계세요. 옛날에 기억납니다. 대학 때 막. 그 시험 끝나고 뭐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교수님이 어떤 한 쟁점 가지고 막 설명하다 보면 우리들끼리 막 수업 끝나고 나와가지고 술 처먹으면서 야, 그건 아니지 않니? 막 이러면서 막 싸웠던 기억이 나요. 술안주예요, 술안주. 그래서 이런 법적 공부하는 애들 옆에 가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맨날 싸워요. 맨 처음 첫 잔 먹을 때는 안 싸워요. 그렇지.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 주장을 내세워요. 이 새끼야, 그게 어떻게 합헌이, 난 지금도 이해 안 돼. 이러면서 막 기르기 막 싸웁니다. 끝나고 나면 아무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쪽 애들은 보면 옆에서 굉장히 이상해요. 처음과 끝이 너무 달라요. 또 예상이 됩니다, 항상. 그래도 그 다음날 아무 일 없다니 안녕하고 또 인사하고 다니고. 예, 미친놈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헌법총론, 뭐냐? 이거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 헌법의 개념 얘기 나오고. 개념 얘기. 그 다음에 우리가 헌법총론 요번에 나온 건 뭐가 나왔어요? 요번에 기출된 게 뭐 있었죠? 불러보시면 뭐 있어요? 헌법 제정 개정, 재개정에 대한 얘기 나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국가 구성 요소 얘기 나왔죠. 국가 구성 요소. 그래서 국가 구성 요소에서 국가 구성 요소 세 가지가 있죠. 뭐 있어요? 국민, 영토, 주권. 그래서 요 국민이 되는 자격을 뭐라고 불러요? 한 나라의 국민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두 글자. 국정 문제가 나왔죠. 국정 문제 솔직히 잘 안 내고 안 보는 경향성이 있는데 출제자가 성격이 더러운 것 같아요. 이상한 그런 걸 냈어요. 별로 안 중요한 건데 국정 문제 나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국정 나왔고 그 다음에 선거제도. 우리가 이제 헌법 원리 나왔죠. 헌법 원리. 헌법 원리 많이 있죠? 국민주권의 원리, 자유민주주의 원리 쭉 있죠? 거기 이제 되게 좀 비중이 낮은 원리인 문화국가 원리가 나왔어요. 문화국가 원리. 그렇죠? 이런 것들. 아무튼 한 두세 개씩 나왔습니다. 1차, 2차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이제 주로 뒤쪽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되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문제를 뭘 냈냐 하면은 너무 이렇게 좀 이론적이고 너무 추상적인 것들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그런 것들을 내겠다라는 의도가 너무 다분해요, 여러분. 그래서 좋아요, 우리한테는 공부하기가. 자, 그래서 근데 얘를 안 보고 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뭔지를 보고 가면 얘 먼저 보고 갈게요, 여러분. 빨리. 자, 그러면 헌법이 뭐냐 하면 세 가지. 첫 번째, 우리가 이 얘기해줘. 기본권 보장. 두 번째, 자, 여러분 형광펜 가지고 계시면 이 페이지 왼쪽 날개에 있는 헌법 개념 그 세 개를 동그라미 해 놓으십시오. 걔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밑줄 그어보면요. 통치조직, 통치구조, 원리 요거, 그 다음에 기본권 보장 요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최고 실정법이다. 최고법이다. 요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잠깐 칠판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권 보장. 헌법은 기본권을 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기본권 하면은 많이 들어봤죠? 뭐뭐 있어요? 한번 읊어보세요. 이래도 했으니까.
자,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이걸 막 하면 우리 너무 짜증나요. 뭐죠? 자, 초딩처럼 쉽게 설명한다고 그랬죠? 저는 기본권 이렇게 외워요. 이러면 절대 안 까먹어요. 집. 집 보세요. 여러분, 집. 이거 뭡니까? 집 위에. 지붕이잖아요. 지붕은 어떤 역할이에요? 집에서. 집을 눈비를 다 막죠?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얘는 쉽게 말하면 아래 것들을 보호하는 거죠. 기둥이 안 썩게끔 하는 거고요. 그렇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근본 받침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모든 걸 다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이걸 뭐라 그래? 가장 포괄적인 권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이 왜 만들어져야 돼? 바로 이거죠. 가장 포괄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호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호. 곧 그것은 누구나 행복을 바라는 거니까 행복 추구의 권리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붕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이게 가장 모든 기본권의 포괄적, 가장 넓은 의미의 기본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거 뭡니까? 이거는 받침대지 않습니까? 주둔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죠? 이게 바로 평등권이에요. 평등권이라는 건 뭐야? 누구나 인간으로서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는 여러분 다 알죠. 자유권. 불러주세요. 자유권, 청구권, 자유권, 청구권, 또 이래도 했다며요. 자, 자유권, 청구권, 참정권, 또 하나 사회권, 요 네 가지. 강론이 이거 다루는 거잖아요. 강론이 이거 다루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유권 안에 많잖아요. 머리 아파요. 인신의 자유 뭐 별게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청구권, 재판 청구권, 형사보상 청구권, 국가배상 청구권 쫙쫙 나오잖아요. 참조권, 선거권, 피선거권 쫙 공무단위권 나오잖아요. 사회권 졸라 많죠. 졸라 열거하기 어렵죠. 모자 보건권 뭐부터 시작해서 생존권, 생활권 막 나오냐. 근데 잘 봐요. 평등권은 어떤 의미인가? 보죠. 누구나 자유를 평등하게 누려야 되죠. 누구나 참정권을 누려야 되죠. 누구나 인간답게 살 권리를 평등하게 누려야 되죠. 따라서 평등권은 다른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제적 기본권. 그래서 우리가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기본권 강론들이 쫙 퍼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우리 봐. 안 외워도 됩니다. 막 줄 안 거도 되죠. 가장 포괄적인 게 뭐예요, 이 중에? 얘죠. 끝났잖아요. 그걸 왜 외우고 앉았어요? 그 다음에 포괄적인 게 뭐겠어요? 얘죠, 평등권. 그렇겠죠? 나머지는 어떻게 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머지를 뭐라고 불러요? 포괄적이라는 건 뭐죠? 굳이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보호돼야 된다는 비열거적 권리의 의미죠. 열거라는 게 뭐야? 성문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 것들. 비열거는 굳이 쓰여 있지 않지만은 보호받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포괄적일수록 비열거적인 의미를 함축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을 열거적 권리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성문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이 있어야 보호받는다. 라고 말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런 기본권들을 우리가 이제 이 강론 파트에서 졸라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에이, 여러분 부끄러워서 얘기 안 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믿어도 되는 거죠? 아니,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이런 거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제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실수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볼게요. 기본권. 자, 기본권 하면 이제 우리가 이것 떠오르죠.
국민 주권이란 말 들어봤죠? 예. 해석하지 마요. 머리 아파요. 그냥 국민 주권입니다. 국민이 무슨 권리? 주인된 권리를 갖는다라고 했죠. 근데 보세요. 주권만 보면 어때요? 원래 국민이 안 가졌었죠. 주인된 권리가 원래 국민께 아니었죠. 옛날엔 누구 거였어요? 군주 주권론이었죠. 군주. 자, 이게 국민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언제 왔어요? 언제 왔어요? 18세기. 뭘 통해서? 시민혁명을 통해서 왔죠. 맞죠? 시민혁명 들어봤죠? 네, 18세기 시민혁명 하면 우리 시험에 다루는 게 핵심이 뭐예요? 프랑스 시민혁명. 그렇죠? 그리고 영국의 명예혁명 들어봤죠? 미국의 독립혁명 들어봤죠? 우리 시험은 주로 얘 다룹니다. 프랑스 알았습니까? 이런 거예요. 네가 가진 주인된 권력을 이제 누구한테 돌려줘라. 누구한테 줘라. 얘한테 줘라. 얘한테 줘라. 그러면 자, 제가 군주예요. 알았어, 줄게. 말로만? 말로만 하면 안 되죠. 기록해 놔야죠. 빼박해 놔야죠. 그래서 얘를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문서화 해놔. 기본권을 문서화 해놔. 그걸 한자로 바꾸면 뭐예요? 기본적인 권리를 문서화 해놔. 장전. 기본권을 문서화한 게 뭐예요? 헌법. 그래서 권리장전이 헌법이에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헌법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헌법들, 이런 것들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이전은 아니에요. 이 이전은 권리장전이 없는 거예요. 알았어요? 권리장전은 항상 뭐가 함축되어 있어야 돼? 예의 권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의 권리가 들어야 권리장전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프랑스의 권리장전이 인권선언문이잖아요. 인권선언문. 얘 자주 인용하거든요. 근데 경찰에서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알았어요? 아무튼 예. 영국은 말 그대로 권리장전이 있죠. 명예혁명 당시. 미국의 권리장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독립선언서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인민헌장에도 나와 있어요. 아무튼 권리장전. 이 키워드 알아야 돼요. 권리장전이 뭐다? 인권을, 기본권을 구체화해 놓은 겁니다. 알았습니까? 기본권을 명시해 놓은 것. 이게 권리장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권리장전. 기본권을 명시해낸 것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수험 포인트는 뭡니까?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권리장전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거 한 줄 써놓으세요. 기본권은 권리장전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보장되는 겁니다. 날개에다가 권리장전 하나만 딱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치조직, 통치구조. 이게 헌법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통치조직이라는 게 뭐예요? 조직. 조직표 알죠? 조직표? 이거예요. 입행사. 입법행정사법. 힘 빼지 마요. 조직은 이거예요. 그리고 통치구조는 뭐예요? 그 조직이 갖고 있는 뭐예요? 그럼 얘네가 딱 만들어놨잖아요. 조직을 해놨잖아요. 그 다음에 당연히 조직이 만들어지면 뭐가 있겠어요? 조직에 대한 어떤 권한, 책임, 뭐 한계, 이런 것들이 당연히 나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화해 놓은 것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것들. 대의제 민주주의. 그러니까 입법행정사법부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짱을 어떻게 뽑을 거야? 행정부 짱은 어떻게 뽑을 거야? 사법부는 누가 담당할 거야? 아, 그런 것들을 좀 더 체계화해 놓은 것. 이게 바로 뭐야? 대의제. 대의제. 또는 얘네 서로 싸우면 안 돼. 권력 분립.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흔히가 뭐라고 불러? 통치 구조라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런 것들을 명시해 놔야 되는 것이다. 헌법은. 자, 그리고 마지막. 최고법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얘하고 비슷하게 쓰이는 말들이 많아요. 기본법이다. 기본법이다. 아니면 또 뭐 최고 규범법이다. 최고 규범이다. 또는 근본 규범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자,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가 이제 요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법체계 들어봐. 법체계. 한번 불러줘 보세요. 우리가 법에 이렇게 수직적인 서열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헌법 있죠? 그 다음에 일반 법률 있죠? 형사법 여기 들어가는 거겠죠. 그 다음에 명령 있죠? 그 다음에 조례, 그 다음에 규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얘를 담당하는 게 뭐죠? 지방정부죠. 지방정부, 그쵸? 요쪽이죠.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것들이. 그쵸? 법률, 형사법, 공법, 사법, 그렇죠? 명령, 대통령령, 각부 장관령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여러분 경찰 공무원 되실 거잖아요. 딱지 떼실 거죠? 아마 맨 처음에 열라면 열심히 뗄 겁니다. 재밌거든요. 재밌다. 아, 그것도 교통경찰이 되셔야 되는 건가? 그렇겠네요. 뭐 형사가 이렇게 형사 하실 거예요? 형사 하실 거예요? 처음부터 형사 안 시켜줄걸? 그 경력 좀 돼야 될걸? 맞아요. 처음부터 안 시켜줘요. 모르겠어요. 처음 그 체계를 잘 모르시는데 경찰학교에서 여쭤보세요. 처음에 구준일부터 시키지 않나요? 순경하면 이제 지구대 발령 나시겠죠? 아니면 아예 교통으로 빠질 수도 있고, 뭐 교통으로 빠질 수도 있겠죠? 저는 그게 멋있던데, 사이클 하면 딱 타고 이렇게. 그 차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오토바이? 4천만 원이 넘어요, 그 차. 할리 데이비스 같은 거예요, 그거. 장난 아닙니다. 뽀드당 나잖아요. 딱 타고 이게 숨어 있다가 딱. 신호위반, 왕! 가셔가지고 딱 잡으면 딱 떼셔야 돼. 근데 막 이러는 거예요. 좀 싼 걸로 떼주세요.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네네. 그렇게 못하죠? 신호 위반일 때는 얼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러는 거죠, 여러분한테. 아니, 싼 걸로 좀 떼달랬잖아. 근데 왜 저기 7만 원짜리일 때, 4만 원짜리 있잖아. 그거 떼줘봐. 그럼 여러분 뭐라 하실 거예요? 안 돼요. 신호 위반은 7만 원이에요. 그러면 4만 원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건 뭐야? 행정부 산하. 맞죠? 행정부 산하. 여러분, 경찰서 소속의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딱지를 떼는 것은 행정명령에 의해서 딱지를 떼는 겁니다. 그럴 때 제가 4만 원을 못 떼드려요. 7만 원을 떼야 된다라는 지금 행정명령의 근거가 되는 게 뭐야? 바로 상해 법률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행정명령의 집행에 근거가 되는 상위에 뭐가 있다? 법률이 딱 뒷받침을 해주는 거죠. 바로 하위법. 하위법은 상위법 아래서 보호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쭉쭉쭉 올라갔더니 어때? 가장 제일 꼭대기에 있는 최고의 법, 근본의 법, 기본의 법을 뭐라고 불러? 헌법이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이걸 뭐라고 불러? 최고라고 부르는 거야, 최고. 그냥 최고의 법입니다. 근데 법을 좀 유식하게 최고 규범성이 있다. 뭐 있다 이 말을 갖다가 붙이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고법이란 하위 법률의 근본이 되는 거다. 자, 한번 요거 볼게요. 그럼 얘의 근본은 뭐예요? 헌법 위에는 없잖아요. 다른 법들은 뒤에 든든한 백이 있잖아요. 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제일 든든한 백은 누구예요? 없죠? 얘는 누가 보장해줘요? 얘는 얘가 보장해주잖아요. 여러분 딱지 떼면 쫄 필요 없죠? 아이씨, 나 국회의원이야. 개무시하셔야죠. 고개만 끄덕거리시는데 현장 가면 그러실까? 나 테이블에서 많이 봤는데. 나중에 저 만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노련히 막 강의하고 있어요. 막 근데 지금 빨리 유턴, 빨리 늦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저 만났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눈 안 감아주실 거죠? 예? 빈말이라도 교수님 봐드려야죠. 자, 이게 외롭네? 그래서 헌법은 뭐라고 불러? 누가 보장해 주지 않으니까 스스로 자기를 보장해 주는 거야. 묻지 마. 물어볼 필요가 없어.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래서 헌법은 자기 보장성이라고 하는 거야. 헌법은 자기 보장성이야. 누가 보장해 주지 않아. 그리고 누구의 보장이 굳이 필요가 없어. 자기 보장성. 자기 보장성. 이렇게 외우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따로 외우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자기 보장성. 다른 근거의 어떤
다른 어떤 조항들, 다른 어떤 근거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 자, 그래서 우리가 헌법의 개념 요 세 가지. 결국엔 이런 얘기들을 뒤에서 쫙 풀어가는 것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페이지 본론 잠깐 올게요. 밑줄만 잠깐 그고 가겠습니다. 헌법이란 국가의 근본, 밑줄 근본법, 그 다음에 국가의 밑줄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원리,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기본권 보장하는 최고법. 됐어요. 그것만 밑줄 그으면 되고요. 자,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은 방금 얘기했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해놓은 거야. 근데 거기 보면 최고 원리라는 말이 있죠? 자, 그 옆에 이거 잠깐만 쓰세요. 최고 원리. 최고 원리라는 건 바로 헌법의 기본 원리를 말해요. 헌법의 기본 원리. 헌법의 기본 원리. 여기 시험에 나오는데요. 헌법의 기본 원리란 뭐냐? 자, 이 헌법의 기본 원리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어떤 헌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 헌법의 하나의 어떤 헌법을 지배하고 지도하는 원리다. 이런 얘기가 돼요. 말이 어려워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면 보세요. 우리가 헌법을 바꿨죠? 많이 바꿨죠? 몇 번 바꿨어요? 헌법을 제정하고 나서 몇 번 바꿨죠? 9번 바꿨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헌법을 지배하고 지도하는 원리는요. 헌법 제정할 때 당연히 담겨 있겠죠. 그리고 이 개정을 할 때도 어때야 돼요? 이 헌법의 지도 원리는요. 건들면 안 돼요. 왜? 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배하고 헌법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원리이기 때문에 저 원리를 벗어나서 헌법이 만들어지거나 바뀌면 절대 안 돼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야.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보세요. 국민 주권의 원리. 그러면 보세요. 원리자 들어가는 것들은요. 아무리 바뀌도 이걸 빼거나 하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뭐죠? 국민 주권을 바꾸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주권이 다시 군주한테 넘어가서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개정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원리자 들어가는 것은 함부로 바꾸면 안 돼요. 원리자 들어가는 건 함부로 바꾸면 안 돼요. 근데 이런 건 바꿀 수 있어요. 뭐 대통령제를 의원 내각제로 바꾸는 건 가능해요. 그렇죠? 저거는 원리가 아니라 그 원리에 근거해서 그 원리를 집행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통치 조직에 대한 통치 원리, 통치 구조에 대한 변화입니다. 통치 구조에 대한 변화이기 때문에 원리를 건든 건 아니라는 거야. 봐, 선생님 그러면 이걸 대변하는 원리는 뭐야? 대의제죠, 대의제. 대의제의 원리는 근본적으로 안 바뀌었잖아요. 대의제가 뭐예요? 권력을 줘서 나 대신 하는 거죠. 대통령이 할 뿐이고 집단체제로 할 뿐인 거지 근본적인 것을 바꾼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원리자 들어가는 것은 개정하더라도 바뀌면 된다, 안 바뀐다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국민 주권의 원리, 그 다음에 통치 구조의 원리.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 되는, 아까 했죠. 국민 주권의 원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원리로서 가장 핵심이겠죠. 그다음에 통치 구조의 원리는 아까 얘기했죠. 헌법의 기본적인 내용이 통치 조직과 통치 구조를 다루고 있으니까. 그 원리는 근본적으로 바뀌면 안 된다는 것들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볼 거는요. 맨 밑에 보면 헌법의 양면성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한 장 넘겨볼게요. 뒤로 가셔서 3페이지. 요거 잠깐만 빨리 보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첫날이고 우리 또. 잠깐 고개를 보세요. 헌법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얼굴이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봐봐. 여러분 여자친구를 사귀어 보시면 이럴 때 있죠. 이렇게 여자친구 앞에서 이게 내가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두 가지. 어떤 거? 예를 들면 여자친구를 괴롭히는 어떤 놈이 있으면 강하게 나가죠. 너 이씨 누구야? 죽일 거야. 이런 거 하나 하고 또 여자친구에 대해서 한없이 상냥하고 괜찮아 막 늦게 왔고 막 짜증내고 괜찮아 이해되죠? 그래서 양면성이 있어야 돼요. 헌법도 쉽게 말하면 헌법도 말랑말랑 해야 돼요. 말랑말랑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말랑말랑 해야 돼요. 말랑말랑 하다는 게 뭐야?
헌법도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어때야 돼? 변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말랑말랑 해야 된다. 그런데 또 한 측면은 뭘까요? 보세요. 뒷배를 줬죠? 근데 갑자기 그래요? 헌법이 글쎄 나 모르겠는데 아래 하위 법들을 잘 딱 버팀목처럼 버텨줘야 되는데 걔가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말하면 헌법이 이 규범이라는 건 뭐야? 하나의 어떤 원칙이잖아요. 원칙이 흔들려 버리면 나머지 하위 법 체계들이 다 흔들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또 모두 있어야 돼요. 강직한, 알았습니까? 어떤 이 강직함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 헌법의 두 가지 양면성이라서 유연, 말랑말랑한 거. 말 그대로 시대 환경에 따라서 헌법도 변화해야 되고 현실적인 어떤 실용적인 헌법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사실로서의 헌법이다라는 말을 쓰고요. 또 하나는 뭐라고?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되는 거야. 바로 뭐로서? 규범으로서. 알았습니까? 법규로서. 법으로서. 즉 규범으로서의 헌법의 두 가지 의미를 딱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제가 유연하다라는 이 말로 나머지 것들을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자, 한번 불러볼게요. 이 말은 유연성, 사실로서의 헌법의 근거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규범으로서의 헌법의 근거가 되는 겁니까? 물어볼게요. 자, 헌법은 이념성을 담고 있다. 이념성. 어느 쪽이에요? 어느 쪽? 헌법은 이념성을 담고 있다. 이념성. 이념이 뭐예요? 이념은 뭐예요? 이념은 사상. 쉽게 말하면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런 것들을 이념이라고 하죠. 헌법은 이념을 담고 있죠?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고 계시죠? 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를 외치고 공산주의를 외치면 어떻게 되죠? 그런 정당이 해산되죠?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북한에 갔어요. 북한을 갔어요? 월북을 했어요? 그럼 거기서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 큰일 나겠죠? 자, 이념성은 어느 쪽이에요? 내가 여기 있으면 자유민주주의의 근거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고 북한에 가면 사회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념성은 어디겠어요? 이쪽이죠. 그런 걸 왜 외우고 앉았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념성, 역사성, 개방성, 알았습니까? 정치성 이런 것들은 다 이쪽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해당하는 것들은요 너무 쉬워요. 뒤에다 규범자 붙어요. 알았습니까? 수권규범, 조직규범, 생활규범 다 규범자 붙으면 돼요. 규범이란 말 자체가 뭐야? 하나의 틀입니다.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것들이야. 근데 출제 비중 높은 게 뭐냐면 이쪽보다는 이게 높아요. 특히 이 중에서 뭐라고? 최고 규범성. 얘가 아주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쪽은 나중에 이제 뭐냐면 헌법 재개정, 개정과 관련되어서 따로 설명이 돼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1시간 가까이 됐네요. 잠깐 10분만 쉬었다가 말 이어갈게요.